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캡슐화, 스태틱이 뭔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항상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를 작성을 할 때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거 메서드잖아요. 근데 이제 메서드 앞에 기본적으로 일단 요걸 붙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붙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건 뭔지 알죠? 자, 이것도 뭔지 알고, 잠시만요. 이것도 뭔지 알고, 이제 이것도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스태틱은 이 메인 메서드를 이 클래스를 객체화하지 않아도, 인스턴스로 만들지 않아도 바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한 메서드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퍼블릭은 그 어디서든 어떤 객체든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이것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것을 호출하겠다고 자바 머신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스태틱 퍼블릭을 반드시 붙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고, 근데 이제 스태틱이 강제로 메인 메서드에 붙다 보니까 우리가 메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요 바깥에다가 자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지 않은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태틱을 어거지로 붙이게 되면 그 자원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자원이 되어버려서 그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데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개성을 표현하려면 인스턴스마다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스태틱을 붙이면은 모든 인스턴스가 하나를 공유하게 되니까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죠. 한 명이 바꾸면 나머지도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객체들 간의 어떤 개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객체지향이라는 큰 틀을 어기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태틱은 항상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메인에서 스태틱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직 자체를 빼버렸죠. 이렇게 스태틱이 안 붙은 걸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드 분리를 했고요. 코드 분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코드를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다 작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중심으로 메서드가 따라오니까 이 데이터를 유사한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따로 모아놓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여러 개가 생성되다 보면은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클래스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 그렇죠? 실제 그 데이터를 들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수행하는 주체는 인스턴스예요. 클래스는 스태틱을 붙여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뉴를 통해서 만든 인스턴스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개 나누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협업을 해야 되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A라는 인스턴스가 B의 인스턴스에 있는 데이터 또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막 접근해서 바꿔버리면 기존의 이 B 생태계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막아놓고 허락한 부분만 열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캡슐화의 개념이었죠. 그때 필요한 것이 접근 제어자였고요. 그래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처음에는 일단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캡슐화에서는 퍼블릭은 어떤 같은 패키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턴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딱 잡혀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메서드들만 접근이 가능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인스턴스 자기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텍티드, 디폴트라는 거는 잘 안 쓴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붙이면 이게 디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폴트라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프라이빗이랑 퍼블릭만 잘 이용하셔도 다 가능하고,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어자가 하나 더 나갔는데, 그건 이제 상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그렇게 하고 기능은 리드까지, 상세 보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기능에 로그인 있죠? 이거를 좀 더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역시 코드를 또 분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프로세스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이 결정이 돼서 수행이 되는데, 자, 이게 점점점 지금 기능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LJ2 명령어에 대한 이 메서드 연결이 밑에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저희가 지금 아티클이랑 멤버만 따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새로운 모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끝없이 길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입력에 대한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령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 기능들을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메서드를 적절한 객체죠. 뭐 아티클이면 아티클, 멤버면 멤버 결정해서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쪽과 기능을 제공하는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컨트롤한다 그래요. 컨트롤. 이 스타트 프로세스 얘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 처리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명령을 입력하는 부분, 요청하는 부분과 제공하는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컨트롤 한다 그러고요. 컨트롤 해주는 애니까 얘를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청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을 맞춰주는 애, 중간에서 이어주는 애. 자, 그래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컨트롤러 역할을 그러면 이제 이 아티클 게시물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고 멤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예요. 멤버 기능은 여기서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티클이랑 멤버랑 이렇게 또 섞이면은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이거 역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리 작업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감을 못 잡으신다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해볼게요. 같이. 자, 일단 요 add 있죠. 자, 헬프 역시 게시물, 아티클 게시물에 관한 기능이에요. 요거랑 쭉 해서, 자, 얘도 아티클에 관한 기능이죠. 여기다 일단 붙여볼게요. 이렇게. 일단 얘부터 이 멤버는 사실 아티클이랑 좀 구분이 되잖아요. 성격상 하나의 모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인업이라는 메서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멤버 매니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멤버는 멤버끼리, 아티클은 아티클끼리 여기서도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도 분리를 해주자. 컨트롤링 하는데도 분리를 해주자. 그래서 이 멤버에 대한 컨트롤 해주는 거를 멤버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요. 아티클에 대한 컨트롤 하는 거를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그젬플에다가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죠. 이렇게. 일단 멤버 컨트롤러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멤버 컨트롤러 하는 일은 뭐냐면 입력받은 요청을
멤버에 관해서만 얘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멤버에 관한 요청은 지금 이 두 개죠. 사인업이랑 사인인. 일단 우리가 만든 게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잘라서 멤버 부분만 잘라서 요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붙이면 안 되죠. 이런 실행 코드들은 메서드 안에서 수행이 돼야 되니까 클래스 안에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뭐라도 메서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커맨드라고 해볼게요. 커맨드를 실행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얘가 처음이니까 LG 빼주고요. 됐고요. 자, 그럼 이제 MM이라는 게 얘한테 있어야 되죠. 멤버 컨트롤러한테. 그러면은 이 앱에서 이 멤버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만 가져가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 커맨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커맨드는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 앱에서 봤죠, 여기? 자, 그러니까 이 커맨드는 받아줘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엑시트는 내비두고요. 여기서 헬프부터 여기 리드까지 싹 자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이제 아티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클래스 하나 만들고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붙이면 안 되죠. 역시 퍼블릭 보이드에서 메소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멤버 컨트롤러도 두 커맨드라고 했으니까 얘도 두 커맨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이름이 동일하면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어차피 하는 역할이 동일한 거니까 두 커맨드라고 얘도 해볼게요. 그럼 맨 위에 거 LG 지워주시고 커맨드는 역시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AM 없죠? 가져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요거 make test 데이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M이 사라졌으니까 AM 따라가야 되는데 아티클 컨트롤 여기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딱 한 번만.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될 때 우린 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생성자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처음에 실행할 때 딱 한 번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여기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생성자는 이름이 클래스와 동일하고요. 리턴 타입 없고 반드시 한 번,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되는 메소드죠. 여기서 이걸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맨드를 처리해주는 부분이 여기서도 싹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앱이라는 거는 결국
컨트롤러가 요청 처리 다 가져갔으니까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공통 처리하고 모든 컨트롤러에 적용해야 되는 공통적인 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적용하면 되죠. 각 컨트롤러에 적용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 모듈 컨트롤러를 사용해주면 돼요. 이런 구조적인 작업을 해주면 코드 관리가 훨씬 더 편해지죠. 자, 그러면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뭘 손봐야 됩니까? 명령어는 일단 여기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맨드가 들어오는데 이 커맨드를 처리해줄 이프문들이 다 다른 컨트롤러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앱 클래스는 이 명령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아티클 컨트롤러나 멤버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커맨드가 아티클에 대한 건지 멤버에 대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할 때 뭐를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된다? 이 명령어를 처리해줄 컨트롤러가 어떤 컨트롤러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리스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해서 이걸 실행을 해서 리스트라고 했을 때 이 리스트를 얘한테 처리하게 해야 될지 얘한테 처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아티클에 관한 리스트라서 앞에다가 이렇게 모듈명을 좀 적어주는 거예요. 멤버에 관한 거는 멤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아티클이면은 요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보내고요. 멤버면은 요 멤버 컨트롤러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입력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앞에가 모듈이에요. 그죠? 앞에가 컨트롤러, 어떤 컨트롤러를 선택할지에 대한 정보고요. 뒤에는 컨트롤러가 선택됐을 때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요 명령어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듈 기능, 모듈 기능. 프로그램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관리할 정도로 큰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기능 구현하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를 잡는 거, 공학적인 구조를 잡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고 한번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야죠. 얘랑 얘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입력받으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겠죠. 스트링으로 커맨드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라야 돼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가운데 공백을 하나 줬죠. 뭐 공백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슬래시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이거를 기준으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보기에도 깔끔하고 편하게 보이니까 공백으로 할 거고요. 문자열 자르기는 역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바 문자열 자르기 이렇게 하면 나와요.
뭐 서브 스트링이랑 스플릿이라고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스플릿을 사용할 거예요. 스플릿. 서브 스트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스플릿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플릿을 이용해서 자를 건데 그 스플릿은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문자열에다가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 정해주면 이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해서 먼저 해보고 넘어가죠. 제가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구분을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한 개의 데이터인지 요렇게가 한 개의 데이터인지 요렇게가 한 개의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4개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죠. 뭘로? 공백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스트링에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싶은 문자를 넣어주면 제가 공백을 넣었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다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자열이 4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개의 문자열이 나오기 때문에 얘의 리턴은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출력해볼게요. dr ARR의 i번째를 쭉 출력을 해주면 다 잘려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점이다. 이 점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점 같은 경우는 근데 특수문자랑 겹쳐서 요거 역슬래시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슬래시인가? 다시요. 어쨌든 이 점 같은 경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특수문자라서 점이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먹고 앞에 이렇게 슬래시 2개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무튼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입력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아티클 이렇게 아티클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백 기준으로 잘라서 분석을 좀 할게요. 여기서 이 cmd에 커맨드에 이게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우리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서 요거랑 요게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으로 공백으로 잘라서요. 빛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배열에 아티클이랑 리스트 이렇게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리스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요거의 0번째가 뭐다? 모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1번째가 뭐다? 기능을 의미하죠. 요 앞에 이 모듈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 기능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변수 하나씩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넣어주고 여기는 기능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바로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다?
아티클이냐 멤버냐를 먼저 따져야죠. 그럼 이제 모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얘가 아티클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아티클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모듈이 멤버이면 이 멤버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어 주고요. 이 아티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려면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U에서 객체화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 펑션이 실제 이제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은 여기서 이렇게 처리 가능하죠? 이 두 커맨드라는 메소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am.command 요 펑션을 넘겨주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멤버일 때는 요거를 이제 멤버 컨트롤러만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입력했을 때,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상속도 적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같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작을 때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아티클과 멤버라는 모듈 구분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모듈을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령어를 처리해주는 부분도 아티클 부분과 멤버 부분으로 똑같이 나눈 것 뿐이에요. 이래야 구조적 통일성이 있으니까.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명령어 입력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코드를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코드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코드는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리스트 치면 나왔지만 이제 안 되죠. 자,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자를 때, 그래서 스플릿 할 때 자를 게 없으니까 에러 난 거고, 제대로 입력해 볼게요.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해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인업 하면 안 되겠죠. 로그인 할 때도 그냥 사인업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에러가 나죠. 그래서 회원가입할 때도 멤버 사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컨트롤로 했고,